어머스트님은 2025년의 와인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버라이프로 인한 논알콜 트렌드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예, 논알콜을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알코올을 추구하시지. 알콜 러버로서 조금 안타까운 트렌드긴 해요. 그럼 뭐 원하시는 그런 어떤 트렌드? 제가 원하는 트렌드는 많은 분들이 샴페인 좋아하시지만 샴페인이 더 많이 이렇게 트렌드화 되어서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샴페인 트렌드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솜 TJ 노태정입니다. 네, 오늘 정말 우아하신 분이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인 미디어 와인인의 최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되게 와인계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와인을 다루시는 분은 처음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와인 언론은 어떤 거를 주로 다루게 되나요? 와인 하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음료이자 술이지 않습니까? 긴 역사, 문화, 다양한 전 세계 생산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들을 가감 없이 네,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을 받아들이는 저희 로컬 현지에서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죠. 이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실 모든 분들이 와인인, 뭐 와인 사람, 예 그렇게 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와인인의 어원은 와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인스피레이션이 이제 영어로 영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와인의 모티브를 영감을 얻는 데서 찾고 와인으로 인해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을 다루는 이제 미디어로 저희가 2021년에 창립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습니다. 2001년 여러분 2001년이요? 태어나셨나요? 고맙습니다. 25년째네요. 2001년부터 제가 와인 업계에 종사를 했습니다. 꽤 큰 선배님이십니다. 편집도 오래 했고 뭐 마케터로서도 오래 일을 했고. 그러면 소믈리에님은 그 와인 언론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내 와인 미디어를 보자 하면 와인인 대표님 와 계시지만 와인21.com, 와인 리뷰, 소믈리에 타임즈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와인 산업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와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각 조금씩 이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와인 시장의 어떤 성장과 소비 촉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와인 리뷰라던가 평점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구매 결정을 하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와인에 대한 교육, 와인 생산지라던가 품종과 뭐 음식과 와인의 페어링에 대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와인을 소개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 와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생산자에게 전달한다던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와인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쭤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어떤 와인을 마셔볼까요, 소믈리에님? 특별한 와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보이시죠?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 스마일리 와인인데 노란 이 바구니가 아이스 버킷이에요. 그래서 스마일리 와인의 아이스 버킷 패키지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었고요. 2월달 이달의 와인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1월 31일부터 이달의 와인 시작합니다. 굉장히 제 사심과 애정을 담아서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 색상별로 다양한 와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 6종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은 샤르도네, 보라색은 피노누아, 오늘 우리가 시음할 이 파란색은 소비뇽 블랑입니다. 이 스마일리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쪽의 가스코뉴 지역에서 약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와이너리에서 이제 협업으로 이제 만든 와인이고요. 그리고 총 6종 중에 이제 흰색은 무알레라 그래서 이제 달콤한 와인, 빨간색은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분홍색은 로제 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품종이랑 지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로제랑 샤르도네랑 소비뇽 블랑은 가스코뉴 지역이고요. 예, 피노누아는 프랑스 남서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알레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이고 카베르네 소비뇽은 보르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소비뇽 블랑의 좀 시트러스하고 상큼한 감귤류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알코올 도수가 11.5도예요.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좀 소비뇽 블랑의 그런 상큼한 느낌과 함께 찌를 듯한 산미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와서 가볍게 예, 드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잔이 굉장히 멋진데 이건 무슨 잔이에요?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선보이는 글라스인데요. 와인 글라스의 명품이죠. 지허 글라스 중에서 인텐스라는 글라스고요. 가장 기본 레드 보르도 스타일의 글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잖아요. 공기와의 접촉을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생긴 것도 굉장히 좀 고급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요.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가운데 움푹한 부분 있잖아요. 따를 때 이 움푹한 부분으로 와인이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잔 밖으로도 와인이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지어 글라스의 와인을 따르는 요령은 이 끝부분 있죠. 그쪽을 겨냥해서 따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와인 업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2025년에 살아있는 와인 이야기,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와인은 특히 다른 술에 비해서 역사가 되게 길고 조금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와인 시장도 트렌드가 존재할까요? 그때그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막 바뀌는 트렌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장 내에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고 또 국제 인터내셔널 마켓에서의 또 트렌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트렌드랑 같이 가지는 않는다. 이를테면은 뭐 드라이 로제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음식하고 잘 어울리고 이 로제만의 어떤 아름다운 컬러가 주는 컬러감. 로제라고 해서 또 다 핑크만이 아니라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만큼은 중국 시장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드라이 로제가 그렇게 성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조금 인기가 없죠. 외국에서는 또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드라이 로제가 왜 인기가 없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풍인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사람들의 입맛도 트렌드가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음식 트렌드를 생각하면 그 지역 로컬에서의 와인 트렌드도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산 예를 들어서 뭐 샤르도네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때 막 블록버스터 그래갖고 막 향이 많은 그런 아주 버터리한 헤비한 오크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샤르도네를 선호를 했다 예전에.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를 많이 걷어내고 좀 더 프루티하면서 좀 더 신선하고 맑고 그 오크가 들어간 와인들이 나쁘거나 맑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소비 성향에 따라서 트렌드도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결국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취향 그리고 어떤 경제적 요인도 트렌드를 좀 변화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와인 관련한 기술 발전, 좀 문화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좀 유기적으로 와인 트렌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뭐 기후 그쵸 환경 문제가 많잖아요. 그 중심에는 또 와인 포도밭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와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이자 고민 미션이기도 하죠. 생산자들에게는. 특히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좀 논알코올 또는 로우 알코올을 약간 멀리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와인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걷어내는 거죠. 저도주. 그다음에 좀 헤비한 거보다는 좀 가볍게 데일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칼로리도 좀 생각하는 편이고 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화두예요. MZ 세대는 그러한데 반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중산층 이상 또 기존의 와인을 좀 클래식하게 즐기는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프리미엄 와인을 계속해서 좀 즐기고자 하고 좀 약간 럭셔리한 그런 경험을 좀 중시하면서 뭐 호스피탈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리미엄 성향을 좀 유지하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와 약간 기성세대 간의 그런 양극화 현상이라 해야 될까요? 2025년도에 이제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소버 라이프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걷어내고 헬시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MZ 세대들이 아까 말씀하신 노알콜이나 뭐 내추럴 와인, 유기농 와인 이런 트렌드로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에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이제 화두였잖아요. 그런 미식 경험을 사람들이 콘텐츠로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파인다이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던 식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와인도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까베르네 소비뇽, 뭐 소비뇽 블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와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훨씬 기회는 많아졌어요. 그러한 장벽을, 접근성을 좀 더 낮추고자 또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품종도 되게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죠. 빈티지마다 다르고 네네. 모든 사람들이 눈, 코, 입은 있지만 다 다르듯이 네, 그게 와인의 매력인 것 네네.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산 지역의 어떤 부상이랄까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포르투갈 스틸 와인이 그렇게 막 생소하진 않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와인 시장에는 많이 지금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포르투갈의 스틸 와인이라던가 중국의 새로운 지역, 뭐 닝샤 지역이라던가 몽골의 그런 아이스 와인, 캐나다 와인, 로제 와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 맛있는 모스카토의 그 달달함, 뭐 이런 것으로 처음 이제 입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쪽 소비자층들이 소비뇽 블랑으로 작년에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압도적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네. 시장이 많이 침체된 와중에도 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정말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죠. 몇백 % 성장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그런 이제 소비자층들이 소비뇽 블랑을 마시면서 또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소비뇽 블랑과 같이 뉴질랜드의 중저가 와인으로 자리매김한 곳들의 지역에서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 비욘드 뭔가를 선을 보이고자 네. 각 주정부마다 다 노력들을 열심히 네.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질랜드다 그러면은 거기에 피노누아도 프리미엄급으로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가의 그런 와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많죠. 네. 최근에는 뭐 체코라든가 뭐 예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와인을 생산을 한다고 해요. 미지에서 네. 새롭게 만들어질 와인에 대한 것이 어떻게 어디서 또 대박을 아마 와인 칠지 모른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또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본 게 브레드 앤 버터가 되게 가성비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브레드 앤 버터에 약간 좀 고프리미엄 라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프리미엄 트렌드의 일종인 건가요? 프리미엄 팬덤이라고 할 수 있죠. 럭셔리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주류와 고급 호스피탈리티를 이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클래식한 보르도의 그랑크리라던가 이탈리아의 스퍼투스칸 그리고 미국의 컬트 와인들 이런 와인들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스트님은 2025년의 와인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버라이프로 인한 노알콜 트렌드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노알콜을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알코올을 추구하시지. 알코올 러버로서 조금 안타까운 트렌드긴 해요. 그럼 뭐 원하시는 그런 어떤 트렌드? 제가 원하는 트렌드는 많은 분들이 샴페인 좋아하시지만 샴페인이 더 많이 트렌드화 되어서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샴페인 트렌드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물어보셨나요? 스파클링도 대체할 만한 샴페인은 독보적이지만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블라인드로 세상의 모든 스파클링을 다 모아놓고 한번 해도 재밌지 않을까. 까바, 그다음에 뭐 프란차코르타, 스푸만테 전 세계 뭐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스파클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다음에 한번 기획해보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와인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와인 시장을 휩쓸었던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코로나 때
홈술로 인해서 네. 모든 뭐 와인샵에서 와인들이 다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큰 사건이었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국내 와인 시장 전체 그 규모가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사실 그때 이제 유통 시장이 리테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대 유통 채널에서 전문가를 좀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소믈리에들을 영입을 한 거죠. 되게 유명한 외국 미디어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가장 매력적인 마켓으로 그렇게 와인 시장이 급격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많이 와인을 즐기게 맞습니다.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팬데믹인데도 여전히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거지 그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인 시장을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야 된다. 끌고 가시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와인 시장에 한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일조하고 계십니다.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큰 흐름으로 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70년대 이후로는 보르도의 그랑크리 와인이라던가 뭐 이탈리아 스포투스카 이런 프리미엄 와인들이 세계적으로 좀 붐을 이뤘고요. 8, 90년대에는 뉴월드 국가들의 부상이랄까요?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유기농 와인들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추럴 와인이 한번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 내추럴 와인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렌드는 또 다시 올 거고요. 지금은 이제 AI라던가 그 라벨 AR 뭐 이런 기술이라던가 좀 디지털 관련해서 이제 점차 더 와인이 좀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은 시장이 엄청났죠. 그때도 팬데믹 그 코로나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기여를 내추럴 와인이 했던 것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좀 장벽이 낮다. 그 접근성이 좋다. 라벨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추럴 와인 플러스 어떠한 뭐 요소들도 첨가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또 내추럴 와인이 건강에 어떤 이슈와 연관이 돼서 많은 기여를 했죠. 내추럴 와인이. 근데 이제 그거야말로 트렌드로서 훅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빨리 꺼질 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안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홈술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하프 버틀은 유행을 타지 않을까요? 기본 750ml에서 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알코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사이즈인데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750을 따더라도 반을 남기더라도 750을 따고서는 375ml를 섭취하는 거랑 그게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맞습니다. 먹히지를 잘 않았어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또 기회비용, 패키징에 대한 부분은 다 또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만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750에서 반이라고 값이 반이 절반 아니거든요. 가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원 버틀이 10,000원인데 하프 버틀이 5,000원이 아니거든요. 하프 버틀이 한 7, 8,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 뭘 사겠습니까? 그쵸. 약간 그런 소비 성향이 있잖아요. 요즘 와인도 캔으로 나오는 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와인들은 좀 잘 되고 있나요? 캔 와인이 그렇게 성공을 하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 혁신인데 캔 와인은 좀 약간 저가 이미지, 고급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와인을 좀 클래식하게 즐기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변이든 뭐 어디 야외에서 와인을 뭐 피크닉에서 즐기는 그런 문화라면 우리는 이제 실내에서 보통 즐기다 보니까 굳이 캔 와인이 그 정도로 막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캠핑 많이 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입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캔 와인을 그런 목적으로 판매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수입을 좀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캔 와인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어떠세요? 캔 와인 뭐 선호하세요? 그 느낌이 안 나긴 하죠. 클래식의 느낌이 안 나긴 합니다. 캔을 딸 바에는 맥주를 따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 그 와인 문화에서는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로제 와인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로제가 엄청나게 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제를
와인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듯이 혹시 다른 나라의 트렌드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로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발렌타인데이나 맨 처음에 로제 와인 했을 때는 네. 좀 달콤한 거를 맞아요. 기대하고 색깔의 핑크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음식하고 같이 외국에서는 드라이 로제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반면에 한국은 로제 하면은 이제 음식과 별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음식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이고 풍미가 강한 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고 풍미가 약한 그런 로제 와인과는 그렇게 썩 좋은 페어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색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인 하면 뭔가 좀 진한 붉은색이 나야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인데 로제의 빛깔을 봤을 때 중저가 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달콤한 로제라면 차라리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드라이 로제다 보니까 아예 안 맞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까베르네 소비뇽을 마시겠다, 뭐 아니면 좀 풍미가 진한 소비뇽 블랑을 마시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로제 와인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다양한 로제, 프리미엄 로제가 없는 거죠, 국내에서는. 제가 와인 컨슈머 입장에서는 정말 로제 와인에 대한 그 어떤 가능성은 정말 끝까지 열어두고 싶어요. 이 로제가 그냥 단순히 핑크한 와인이 아니고 프랑스 네. 남부 프로방스 가면은 네. 뭐 로제만 갖고 뭐 해마다 그 네네. 컴피티션도 그렇고 뉴월드 뭐 호주 뭐 네. 뉴질랜드 뭐 미국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로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훌륭한 와인들이 많고 네, 우리 오늘 로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칠링 해갖고 마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와 레드 중간이긴 하지만 마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칠링한다 네. 차갑게 해서 마신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화이트에 또 그렇죠. 가깝죠. 성향은 화이트에 가깝죠. 성향은. 예, 맞습니다. 때문에 뭐 저는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싶습니다. MH 모에 헤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제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자가 들어갔어요.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 판매가 안 되는 그 너희들의 로제 제품을 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해서 기대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케팅을 이제 블랙핑크 로제로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예, 뭐 디렉션이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 되게, 아까부터 뭔가 이렇게 눈빛이 갑자기 막 반짝이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이거였구나, 빌핑 로제. 예, 그쵸. 한 건 했네요. 예. 이제 와인은 그 맛 자체뿐만이 아니라 파는 방식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와인인에 올라온 칼럼을 보면은 탭샷바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탭샷바가 주목받았다. 샵바라는 곳으로 저희가 방점을 찍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도래하면서 분명히 젊은 층에서 와인 소비는 늘어났거든요. 그 이야기는 와인의 입문을 한 번씩 다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더 장벽을 낮춰서 네. 더 빨리 이 기운이 더 가시기 전에 빨리 좀 공략을 하자 해서 이제 탭샷바라는 곳을 올려놓고 플랫폼에 잔별로 이렇게 네. 시음을 먼저 해보고 맞아요. 마음에 드는 와인을 또 버틀로 마실 수도 있고. 네, 리스트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각 네. 지점마다 또 오는 고객층들도 다르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겨냥을 해서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예. 좀 더 이지하게 하자, 용이하게 하자. 거기 음식 보셨어요? 메뉴판? 로제 떡볶이. 거기도 로제가 나오네요. 아침에 공수를 해서 네네. 뭐 해갖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음식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국가의 와인을 프로모션을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보통 이제 패션계에서는 하이엔드 명품의 디자이너들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인에서도 그렇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집단이나 인물이 있을까요? 소비자 집단이 있고요. 소비자 집단 같은 경우에도 MZ 세대와 기성 세대라던가 좀 그리고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좀 약간 럭셔리 그쪽 소비자들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너리 자체가 또 트렌드를 좀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와이너리를 또 소개하는 그런 언론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인 협회라던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런 뭐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그쪽에서 핸들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디지털 기반 어떤 마켓플레이스라던가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 다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예, 그런 트렌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와인인에서는 어떻게 트렌드를 만드시나요? 음식계 셰프가 계시다면 와인업계는 소믈리에님이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소믈리에님들을 통해서 바인 가이드라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예. 와인을 또 추천을 해주시는 코너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트렌드 섹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드라이브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사항이 있다면 소믈리에님들이 우리 셰프님만큼이나 우리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업계 외식업이 되게 안 좋고 침체된 상황에서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 음식 산업을 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와인도 소믈리에님들이 내 중심에 서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좀 미디어에서도 소믈리에님들을 좀 잘 건강하게 다루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이 소믈리에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왜냐면 또 이제 소비자들과 직접 또 최전방에서 서비스의 접점을 이제 경험하면서 경험을 소믈리에들끼리만 공유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소비자들과의 그런 공유, 미디어를 통한 그런 노출을 통해서 트렌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에세이라던가 관련된 그런 글을 쓰는 소믈리에들도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니까. 오늘 권위 있는 와인 대담 와지트가 전하는 와인 트렌드 2025. 네,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머스트님? 네. WSET 레벨 2 수업은 잘 듣고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2회차 수업 때 빠지셨다던데. 피치 못할 휴가로 인해서 피치 못할 여행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도 제가 도쿄에서 열심히 와인 공부를 했습니다. 와인바를 돌아다니면서. 그럼 된 거죠. 스터디를 빙자한 드링킹. 실습했습니다.